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식품 인문학과 마케팅 7강 증류주의 역사와 문화 시간입니다. 술은 크게 보면은 양조주와 증류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양조주는 맥주와 와인이 여기 해당되고 그 맥주와 와인을 증류한 술이 바로 증류주입니다. 증류 방법을 채택하고 나서 다양한 술이 등장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증류주 출현, 어떻게 해서 증류주가 출현하게 됐고, 또 이 증류주가 우리 역사와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 키포인트입니다. 증류주는 어떤 과정을 거쳐 글로벌 음료로 발전했는가? 그리고 둘째는 증류주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든 문화적, 사회적 요소는 무엇일까? 그리고 증류주는 대항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증류주는 대항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은 세 장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술과 알코올, 두 번째는 다양한 증류주 출현, 3장은 대항해 시대와 증류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금술과 알코올입니다. 자, 여러분 연금술 많이 들어보셨죠? 연금술은 뭡니까? 연금술 한마디로 말하면은 납을 금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납을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이걸 평생 동안 이걸 하기 위해서 평생 노력한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연금술 하면은 또 현자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자돌이 나중에 이게 연금술에서 나온 말인데 이걸 가지면은 어떤 금속도 금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엘릭사도 만들 수 있는 돌입니다. 엘릭사는 뭡니까? 생명의 묘약으로 이걸 마시면은 청춘으로 돌아가고 젊음을 유지하고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묘약입니다. 엘릭사. 근데 이게 연금술이 이런 납을 금으로 만드는 것만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걸 하다 보니까 납 같은 사람을 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게 발전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을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서 위대한 업적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마그눔 오프스, 영어로 하면 그레이트 워크입니다. 그레이트 워크. 이게 두 가지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이제 물질에 하는 거, 하나는 정신 세계까지도 연금술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리포터와 현자돌. 다 아시죠? 여러분, 해리포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현자돌이 나옵니다. 또는 이게 마법사 돌로도 이제 번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 제목은 필라소퍼 스톤, 그러니까 철학자 돌, 이걸 현자 돌이라고 하는데 현자 돌이었습니다. 이 현자 돌을 가지고 이 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 이 해리포터 시리즈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왜 나왔을까요? 현자 돌. 해리포터 이렇게 해리포터뿐만 아니라 많은 그 문학 작품이라든지 거기에서 이런 현자돌 연금술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연금술에 관련되거든요. 이걸 가지면은 아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돌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니고 있으면은 그런 것도 그려지는데 이게 바로 연금술 결정입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이 그 마시는 약이 며칠 동안만 죽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도 바로 연금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연금술에서 그런 묘약을 만들어서 마시는, 또 백설공주가 에서도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으로, 죽는 것처럼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든지, 또 사랑의 묘약, 그런
그 오페라도 있죠. 그것을 마시면은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것이 전부 다 연금술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약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연구를 했죠. 그리고 그래서 뉴턴 같은 천재도 이걸 연금술로 이런 철학자 돌, 현자 돌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 돌을. 그게 레시피가 발견됐어요. 2016년에. 그래서 뉴턴 이 레시피로 만든 현자돌 이겁니다. 현자돌이 199불에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저기 판매까지 했었습니다. 뉴턴 같은 위대한 천재도 이 연금술에 한때는 빠져서 현자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소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그 화학자에 의해서 규명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원소를 바꿀 수 있다.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습니다. 연금술에 빠져가지고. 하나는 이건 대단히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에릭사 그 영원 그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런 약이 있다고 믿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 그런 가짜 약을 특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라듐이 발견됩니다. 라듐이 방사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 오랫동안 이 방사능이 나오게 되니까 초기에는 방사능이 생명에 활력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걸 마시면은 오랫동안 젊음이 유지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을 해서 라듐 함유 음료, 라디토르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이런 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연금술이 하나의 뭐 영향을 할까요? 이런 방사능 오히려 생명 활력을 준다고 믿고 만들었으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게 뭐 서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에도 오래 있었습니다. 저희 불로초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여기가 관련이 있는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게 여러분 연금술사 이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연금술사 이것은 파울로 코엘로가 1988년에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2001년에 재발간돼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죠. 물론 이것은 자아 신화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바로 사람 납을 금으로 만든 납과 같은 사람을 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쓴 책입니다. 연금술사가.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사람이 어느 한 가지 일을 소망할 때 천지간의 모든 것이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뜻을 모은다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어떤 강약에 원하면 온 우주가 날 도운다. 이런 말.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진정한 연금술사들을 나는 알고 있네. 그들은 실험실에 틀어박힌 채 자신들이 마치 금처럼 진화하고자 노력했지. 그래서 발견한 게 철학자의 도리야. 어떤 한 가지 사물이 진화할 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더불어 진화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걸세.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신들도 금처럼 진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납이 금으로 되듯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연금술의 하나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연금술이 가지고 주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랄까요?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를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증류주. 증류주는 이슬람 제국에서 8세기에서 만들어졌죠. 이게 이슬람이 그 당시 8세기는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특히 화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이게
이게 이제 유럽을 건너갔죠. 아람빅 이것을 아랍이죠. R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향수를 정제하는 데 이용하고 연금소 도구였고, 알코올이 78도에 끓지 않았습니까? 기화가 되는데 물은 100도에 끓고, 그러니까 끓는 온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이제 추출을 할 수 있는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아람빅이 이집트를 거쳐서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는 오랫동안 이슬람 세력권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가 많은 과학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베리아 반도가 프랑스하고 각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럽으로 전해서 아람빅, 중육이란 말이 여기서 그대로 뭐 발음도 비슷하게 됐고요. 유럽의 위스키나 보드카, 진, 동남아시아의 아락, 또 중국의 백주, 한국, 일본의 소주 등 모두 이런 증류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술입니다. 자, 자비르 이븐 하이안, 이 사람은 이슬람 화학자이자 연금술사,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 유럽에서는 게베르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아주 위대한 학자로 저서를 뭐 2,000권 정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업적을 나누는데 특히 연금술에 대가했어요. 그래서 특히 연금술에서는 유황과 수은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남성 원리가 이제 유황이고 여성 원리 수은을 해서 이것을 해서 기금속으로 가져다 준다. 그래서 조화를 가져오는 물질을 알이크셔, 이게 바로 이제 엘릭사, 또 현자돌, 이게 이렇게 이제 박혀진 겁니다. 그래서 뭐 고체를 액체와 기체로 변하게 하는 증류야말로 기금속 생성의 열쇠. 그래, 액체가 뭐 이게 증류로 하면 기체로 변하니까 물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증류기를 고안했는데, 이 증류 물질을 알코올로 명명해서 이제 알코올이 여기서 유래를 했습니다. 자, 알코올 이렇게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자비르 이븐 하이안이 만든 그림에 이렇게 불을 떼서 여기다가 물질을 두면은 이게 끓어서 이렇게 냉각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그 위스키라든지 또 소주라든지 초기의 소주 증류기는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연금술, 알케미는 아랍어 알키미아에서 유래했고, 알코올은 알코올, 또 중류기 알람빅, 뭐 연금약, 엘릭사, 그리고 화학이 케미스트리도 알케미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술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부수가 나온 게 바로 이제 화학 발전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화학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아놀드 빌라노바, 이 사람은 아라곤 출신 연금술사이자 의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8세기인데 벌써 한 500년 좀 지나가지고 됐죠. 아라곤이 지금 어디입니까? 아라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아랍 서적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증류 방법도 그 안에 들어있고, 이것을 유럽에 이제 전파를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 의학 교수도 하고, 와인을 증류하여 이제 브랜디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증류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와인을 증류 브랜디를 만드는데, 이것은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걸 아쿠아비테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와인은 오래되면은 이게 변질을 됐습니다. 그것이 변질을 했는데, 이 증류한 것은 알코올이 보통 이제 20도 이상이 되면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체 살균작도 강하고, 그래서 아쿠아비테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술은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나쁜 죄를 제거할 뿐 아니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놓으며 젊음을 지켜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우불변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 중년 와인을 이걸 만들고 만병통치약이다 이게. 만병통치약, 생명수 그렇게 증류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증류주를 영어로 스피리츠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피리트는 정신, 뭐 그런 뜻인데 우리가 팀 스피리트 훈련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나 그런 뜻인데 왜 증류주, 술에다가 스피리츠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리고 영어에 두 가지 스피리추얼과 스피리추어스 둘 다 형용사형인데 두 개의 뜻이 다릅니다. 먼저 스피리추얼 하면은 정신적인 그런 뜻이 됩니다. 예. 그리고 스피리추어스는 알코올을 함유하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스피리추어스가 원기왕성한 기운찬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알코올 함유하는 뜻인데 옛날에는 중세 때는 원기왕성한 기운찬 쓰였다? 뭔가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류를 스피리추라 부른 이유, 그리고 거기서 비롯돼 가지고 스피리추얼과 스피리추어스는 뜻이 완전히 다르죠. 정신의 본래의 스피리트와 관련된 것은 스피리추얼로 사용되고 술과 관련된 것은 스피리추어스라는 새로운 말이 나와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패스트와 밀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패스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됐다고 하죠. 근데 이때 증류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쿠아비테 처음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술을 불사불변의 술이다. 그래서 아쿠아비타로 이름을 붙이듯이 이 술은 놔둬도 변하지 않죠. 도수가 뭐 30도, 40도, 일반적 브랜드나 위스키가 40도 정도 됩니다. 40도 되니까 변하지 않아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사의 영주다.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불사의 영주로 사용돼 가지고 이거 마시면 패스트에 걸리지 않는 속풀이 유추화됐어요. 그래서 증류주라는 새로운 음주 문화가 이때 생겼는데 특히 이게 알코올 함량이 높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은 불이 붙어요, 술 안에. 그래서 불의 전기가 신체의 활기와 정력을 가져오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류를 혼이 있다. 그래서 스피리추, 불사 영주다. 해서 그때 스피리추 불리고 스피리추어스라는 말이 거기서 생기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에서 뭐 소독약을 먹으면은 뭐 효과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말하고 막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소독약 그러듯이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13세기, 14세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의학 지식도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별 이야기가 다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증류주가 출현하는 시기와 패스트에 대한 그런 공포가 맞물려 가지고 스피리츠란 말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증류주를 위스키, 브랜디, 뭐 진, 보드카 이런 걸 통칭해서 증류를 스피리츠라고 부릅니다. 분류할 때 하드리커란 말로 쓰긴 합니다만은 부를 때 스피리츠라고 불리고 지금까지 쓰고 있죠. 그래서 이스케 어원은 우스케 베타 그리고 생명수란 뜻이고 북유럽의 증류주 아크바비트라든지 라틴어 이거 아쿠아비테 다 생명의 물 여기서 대부분 유래를 합니다. 이런 액체를 접해 본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우린도 술을 뭐라고도 부릅니까? 약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주. 몸에 약이 된다 그런 뜻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서 지금도 우리는 약주 한잔 하실까요?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리츠가 그때 이렇게 거론됐다. 이것을 알아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양에서 연금술을 내서 알아봤는데, 연금술이 서양에만 있었느냐? 아니죠. 중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연금술이 아주 연단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약을 만드는 일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게 비단 진시황뿐만 아니라 진시황 이후에 역대 중국 그 황제들이 이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중국 3세기 포박자가 금수은, 납이나 수은은 굉장히 해로운 것이죠. 중금속으로 해서 이걸 이용해서 양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술을 했어요. 특히 단사가 있는데 이 빨간색을 내는 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게 그 부적을 쓸 때 갈아 가지고 많이 써서 이게 이제 방사능을 방출하게 하기도 하고 황화수은인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빨간색이고 피오고 같은 색이고 그러니까 영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부적성에도 귀신을 쫓는다 해가지고 이게 가루를 섞은 것으로 이제 글씨를 써서 부적을 만들기도 하고 금과 섞어가지고 불사약 단을 만들었습니다. 단약을. 근데 이 약을 당나라칠 때 많이 마셨다고 하는데 당태종도 이걸 먹고 나중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사망하기 직전에. 많은 중국 황제들이 이 단약을 먹고 단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도교의 영향으로 단약을 마시면은 무병장수한다. 그런 설이 있어가지고 이 단약을 많이 마셨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오히려 그 수은이 들어가는 것을 영양으로 알고 마셨다고 하니까 이거 마치 방사능 라듐이 함유 음료를 생명력이 있는 활력을 증진시켜준다고 마신 거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방사능이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고 그것도 20세기 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그래도 아주 뭐 송대라든지 당대라 했으니까 오래전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아라비아의 연금술이 이 중국의 연단술이 이슬람으로 넘어가서 발전됐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조지분 이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 학자인데 중국 과학사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불로 불사 영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당나라 시대에 특히 서역과 교육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이런 영약을 만든 개념이 아라비아로 전해가지고 불사 영약을 만드는 것이 연금술과 조합을 해서 발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연금술에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증류 방법이 고안되고 그 증류 방법이 또 유럽에 전해서 증류주가 나왔다. 그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